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플 스터디 제이슨 원장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캐나다 입시에 대한 그 내용들을 공유하려고요. 그 하이스쿨 콜 셀렉션에 관한 내용들을 정말 처음으로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올려봤었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이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까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질문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이게 지금 캐나다 쪽은 미국하고 달리 좀 정보가 굉장히 부재하구나. 그리고 정보에 목말라 계시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 질문 중에서 몇 분이 이제 각각 다른 좀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IELTS를 갖다가 대위해서 우리 아이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그 질문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동영상을 좀 만들어서 빨리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좀 서둘러서 만들게 됐습니다. 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는요, 생각보다 내용이 좀 많아요. 내용이 많아서 지금 세 파트로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개념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개념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하고 세 번째 동영상은 실제 그 주별로 또는 대학별로의 그 발표되어 있는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갖다 좀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이요, 사실 제일 중요하실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해당 지역에 맞는 것들을 찾아보시면 될 텐데, 오늘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좀 보시고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요, IELTS 면제 조건이라는 부분을 제가 좀 들고 나왔어요. IELTS 면제 조건. 결과적으로 IELTS를 보냐 안 보냐에 대한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것들이 캐나다에서 4년 있으면 IELTS가 면제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옳은 건지 아니면은 차이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대학마다 어떤 일정한 기준의 모든 캐나다 대학들이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또 같은 주 내에 있는 대학만이라도 그게 해당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스페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원래는 IELTS를 봐야 되는 거지만 어떤 범위 내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IELTS를 면제가 되는 기준들이 또 별개로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간단한 예들을 갖다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보시면요, 이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첫 번째에서 Studying over 4 years in Canada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놨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세요. 캐나다에서 4년을 이상 공부를 하면 대학 갈 때 IELTS를 안 봐도 된다. 라고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4년의 기준이 뭐냐라는 부분이에요. 어떤 분은 4년이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3년이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우리 아이는 4년이 넘었는데도, 4년 넘게 있었는데도 IELTS를 봤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고교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교 과정이요. 제가 지금 여기 적어놨지만, 고등학교 정규 과정을 다 했느냐가 기준이 돼요. 그런데 보시면 어떤 주는 4년이고요. 어떤 주는 3년이에요. 고등학교 그 과정이요. 예를 들면은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가시는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타리오주를 대부분의 분들이 가시다 보니까 4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요. 지금 제가 있는 노바스코샤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이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3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정규 과정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정규 과정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보통 ESL이라고 알고 계시는 것들 있죠. 랭귀지 코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지역에서는 EAL이라고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정규 수업에서 영어나 이런 정규 수업에서 영어를 따라가기 힘든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은 그 정규 과정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요, 4년 넘게 있었어도요, 예를 들면 2년 정도, 4년을 있었다 치고 2년을 ESL 또는 EAL 과정을 들었다라고 하면요, 정규 과정을 들은 것은 2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만 갖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4년 중에 2년은 빠지고 실제로 카운트되는 기간은 2년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IELTS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다라는 것들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면 3년제냐 4년제냐를 기준을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역,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할 거냐, 아니면 지원하는 대학의 지역을 중심으로 할 거냐, 이 부분입니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주,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3년제 고등학교 과정을 가진 지역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 주가 4년제를 갖다가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4년을 기준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요. 그러면 같은 주에 있는 대학들은 그럼 같은 기준으로 그 학생들을 IELTS를 볼 거냐 말 거냐를 뽑느냐 이런 기준을 갖다가 좀 제시를 하는 건데요. 보편적으로는 비슷해요.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은요, 사실은요, 살펴보시면 대학별로 차이가 있어요. 대학별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온타리오주는 대부분 4년 그 고등학교 편제가 4년이기 때문에 4년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하지만 같은 온타리오 주에 있다 하더라도 오타와 대학 같은 경우에는 3년을 요구를 해요. 3년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조건들이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별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전공별 요구사항 확인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전공별 요구사항이라는 내용은 뭐냐면요. IELTS를 봐야 돼요. 봐야 되는, 이제 우리 아이가 보니까 IELTS를 봐야 되더라. 그랬는데, 그러면 IELTS 점수가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신 게 뭐 6.5에 뭐 오버롤 6.5에 미니멈 몇 점이다. 뭐 이렇게 제시된 것들, 뭐 6점이다 또는 6.5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입학 기준을 하나의 점수로 정한 대학들도 있지만요. 몇몇 전공에 대해서는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선정하고 전공에 있어서도 우리 아이가 필요한 점수가 몇 점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이 기준에 맞게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대체할 수 있는 시험 또는 어떤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IELTS가요. 점수를 받는 것도 별도의 공부가 필요하기도 하지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 IELTS라고 하면 제너럴이 있고 아카데믹이 있잖아요. 근데 제너럴은 일반적으로 이민이나 다른 목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시는 거고요. 대학 공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카데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문학 난이도도 상당히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유형에 대한 공부나 이런 패턴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굳이 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안 볼 수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시험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경우에 IB를 하거나 또는 AP를 갖다가 수강한 친구들이 꽤 상당히 있습니다. IB나 AP를 수강한 경우에요. 이거 AP나 IB의 영어 성적을 대체 인정해주는 그런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대학을 지원할 때는 내가 기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IB나 AP의 성적을 가지고 대신 인정받을 수가 있으니까 굳이 안 봐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학이 있는지 좀 내가 우리 아이가 지원하는 대학에서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지를 반드시 점검을 해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은요. 생각보다 그 IELTS에 대한 부담들이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발생합니다. 물론 공부를 잘한다라는 전제 조건이죠. IB나 AP가 일반 아카데믹보다는 어려운 과정이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셔라 라고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는 뭐냐면요. 요건 이제 좀 오해가 없이 잘 들으셔야 돼요. 아이가요, 혼자서 유학을 와 있어요.
근데 혼자 유학을 왔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뭐 사립학교나 이렇게 등록을 해서 이런 케이스들 말고요. 교육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어떤 그런 데서 그 외국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주마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하나 예를 들면은 노바스코샤주에서 하고 있는 NSISP라는 이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학생 모집 자체를 노바스코샤 교육청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일정이나 학교 배정부터 홈스테이, 그 다음에 관리를 교육청 자체에서 합니다. 그래서요, 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유학 온 경우가 아니에요. 요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온 아이들의 경우에는 1년 이상만 재학을 하게 되면요, 노바스코샤주 내의 대학 진학 시에는 IELTS가 면제가 돼요. 1년만 해도요. 근데 이게 다른 주에도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찾아보시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 저희 노바스코샤 주에 왔는데 NSISP로 왔다. 근데 1년밖에 안 됐으니까 IELTS를 봐야 되겠지? 그러면서 준비를 하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타주를 갈 때는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해당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요, IELTS를 볼 거냐, 안 봐도 되느냐, 면제가 되느냐, 이런 것들의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기준이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3년, 4년의 기준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기준이에요. 고등학교 학제를 처음부터 고등학교를 마쳤느냐, 안 마쳤느냐의 기준이고요. 또 그 정규 과정이라는 기준에는 ESL이나 EAL의 언어 과정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보시면 아이가 IELTS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답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요, 사실 이제 Q&A에 관한 그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하면 짧은 것들은 댓글에다가 답을 할 거고요. 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짧은 댓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들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으면 뭐 제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동영상 제작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두고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좀 먼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좀 깊이 있는 문의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업무 영역에 이제 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 있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상담에 대해서 플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뭔가 안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번 기본적으로 IELTS에 대한 이해에 대한 IELTS를 면제에 대한 이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부터는 이제 그게 대학별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 대학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눠서 할 거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연결해서 하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지속적으로 정보 받아보실 수 있게 구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구체적인 예시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